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요즘 들어 정치권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과 민주당의 그 잡스러운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들의 오야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민들이 됐거나 상인들이 됐거나 뭐 민생이 됐거나 모든 것들을 파괴하면서까지 이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한 선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문제가 뭡니까? 이거 뭐 1절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벌써 막 4절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영 이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있지를 않은 거예요. 뭐 1절 광우병 사태도 있었고요. 2절 같은 경우는 뭐 사드도 있었고요. 3절은 또 뭐가 있었습니까? 뭐 있었을 것 같은데 뭐 큰 어떤 그 또 선동이 뭐 세월호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몇 번이나 이제 국민들에 대해 가지고 선동을 했던 게 민주당의 전력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지를 않는 것이죠. 뭐 특히나 뭐 누구였습니까? 그 배우인가? 뭐 그 사람은 미국산 소고기를 먹는 것 대신은 청산가리를 먹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뭐 무슨 처벌을 받았습니까? 이 사람이 청산가리 먹었습니까? 전혀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마구잡이로 아무 소리나 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날뛰고 있는 거를 보면서 세상 국민들도 느끼는 게 많을 거고, 그래서 이번에 후쿠시마 처리수의 문제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민주당이 망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민주당이 망하는 거야 원래 이제 정해져 있는 수순이었던 것이고, 기대가 되고, 그리고 또 지금 기분이 좋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점점 더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윤석열 정부랑 국민의힘이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게 정말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지율을 봤었을 때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세에 있는 상태입니다. 5주 만에 다시 40%대 올라갔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제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좀 보시면은 4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40%, 딱 40%가 나왔던 게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5월 넷째 주, 요때 이제 40%가 딱 한 번 나왔었고, 그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2달 가까이 계속해가지고 30%대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지지율이 몇 프로가 나온 거예요? 42%가 나오게 된 거죠. 이 42%가 또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 지지율이 몇 퍼센트였냐? 42.9%였습니다. 그거랑 지금 몇 퍼센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바꿔 얘기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최고 지지율을 찍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지금 시기 동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5월 말 넷째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 다섯 주째까지 한 달 동안 있었던 게 뭐밖에 없었어요. 그럼 뭐 후쿠시마 처리수를 먹을 바에는 똥을 먹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선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로 오히려 최고치를 찍었다. 이게 진짜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민주당의 선동이 통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요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보수 정권 입장에서는 건드리기 힘든 예민한 문제들을 많이 건드려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저렇게 뭐 자폭을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시종일관 계속해가지고 쉴 틈 없이 혁신의 문제를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민노총 문제도 있었고요, 시위와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요, 뭐 노동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또 일본과의 관계 개선 문제, 그리고 또 최근에는 사교육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진짜 막 쉴 틈 없이 계속해서 혁신 카드를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올랐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추세가 더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사람을 보는 안목이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뛰어나기 때문인데, 뭐 말해서 뭐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원희룡 장관이 됐거나 한동훈 장관이 됐거나 이런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시킨 거, 이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을 보는 안목이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번에 장차관급 인사들이 쭉 이제 있지 않았습니까? 15명 장차관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졌었는데, 이게 이제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욕에 가까운 패륜적인 발언까지 하면서 비판해 왔었는데, 근데 이게 싹 지금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등장하면서 싹 정리가 됐어요? 그렇죠. 장미란 선수, 장미란 차관이 등장함으로써 이런 논란들이 싹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장미란 선수에 대해서 이 인사를 비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얘기 딱 듣는 순간 뭐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정상이 아닌 사람 한 사람이 있죠. 안민석이가 등장해가지고 장미란 선수에 대한 비판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보니까 장미란 문체부 차관 임명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오늘 뗐는데, 지 머릿속에서나 이런 찬반 논란이 있지 정상인들의 머릿속에서는 뭐 논란이 없죠.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엘리트 선수 출신 차관 임명 자체만으로 자질 시비를 거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문제는 체육행정 1인자로서 리더십과 능력이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 뭐
근거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근거는 나름대로 또 있더라고요. 뭐 심석희 선수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장미란 선수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야, 저는 진짜 좀 놀랐습니다. 안민석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기가 막힌 발언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논란들이 막 한두 가지가 아닌 인간이 안민석인데 그 이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야, 그런데 항상 우리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나 신박하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심석희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장미란 선수가 도대체 뭐라고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해야 됩니까? 장미란 선수가 뭐였는데 그때 당시 공인이었습니까? 공인이 아니어서 그냥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일반 시민에 불과했던 사람인데 그런 장미란 선수가 심석희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부 차관으로 임명될 자질이 없다? 이거를 뭐 누가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냥 헛소리인 거죠. 거꾸로 그러면은 안민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산에서 5선을 한 사람 아닙니까? 무려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만 하더라도 수십 년 했던 사람인데 그 수십 년의 인생 동안 우리가 안민석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테니스 그 뭐 관련된 사람 불러가지고 협회장이었나요? 불러가지고 듣보잡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윤조를 불러가지고 선동할 수 있도록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질 않나. 그리고 뭐 저기 또 뭐였습니까? 최순실 지금 이제 최서원 씨죠. 뭐 300조인가 400조인가 이거는 뭐 찾으러 가겠다. 이거 세 가지 말고는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국회의원직을 해가지고 남아있는 업적이라고 하는 게 1, 2, 3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장미란 선수가 문화부 차관이 되는 게 아니라 오산의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충분히 제가 보기엔 안민석보다 훨씬 더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경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보든지 간에 장미란 선수가 문화부 차관이 돼야 되지 누가 도대체 문화부 차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뭐 한 가지만 저 지금 뭐 연역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갖고 오더라도 문화부 차관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안민석과는 다르게 무려 7가지나 지금 뭐 저거 뭐 지금 뭐 따지는 것만 해서 뭐 7가지인 건지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 장미란 선수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장미란 선수를 임명한 거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사람 하나만큼은 이 진짜 용병술이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진정한 용병술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봤던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써야 되겠다라고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책임을 진다는 걸 지켜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민석 같이 조금 이제 엇나가 있는 정신에 엇나가 있는 사람들이 헛소리를 했었을 때 그거를 이제 그냥 굴복해버리고 패배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 걸 지적해주고 반격을 하고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수 정권에서 안 됐던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민주당 쪽에서 뭐 그렇게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로 비판했었을 때 뒤를 그냥 겁을 먹고서 그냥 포기해버렸다고 그게 이제 보수 정권의 모습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른 사람에 또 대해 가지고 무슨 뭐 극우다, 뭐 극우 유튜버다 뭐다 이런 또 논란이 있었는데 뭐 지금까지 또 뭐 뻔한 레포토리죠. 매번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 비판해 왔으니까 과거 보수 정권이라고 했었으면 마찬가지로 그냥 임명을 포기해버렸을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뭐라고 반격을 했습니까? 극우 개각이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좌파가 볼 때나 극우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봐요. 정치적인 어떤 그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인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신에 입각해가지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습니다. 지지도 별로 좋지 않았고 역대 뭐 최저 지지율마다 뭐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조금씩 거기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고 무당층 또한 마찬가지로 조금씩 윤석열 대통령 편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안정화가 되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되고 있다라는 중요한 지표라고 보기 때문에 참 정말 기분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의 우리가 추세라고 한다면 다음 총선에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겠죠. 총선까지 압승을 거둬가지고 국민의힘의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면 정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적폐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찝어내가지고 처리할 수 있을 거다. 그 기대까지 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까지 지금 같은 패턴으로 잘 해주시기를 기원해 보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